안녕하세요. 71세 된 박상호입니다. 뉴저지에서 아내와 둘이 살고 있어요. 한국에서 건설회사를 다니다가 60세에 정년퇴직하고 아들이 먼저 미국에 와서 자리를 잡았기에 우리도 따라왔습니다. 지금은 아파트 경비 일을 하면서 소셜 시큐리티 받고 아내는 한인 식당에서 일해요. 아들 민수는 대기업에서 IT 일을 하고 있고 며느리 제시카는 미국 사람이에요. 손자 브라이언이 19살, 손녀 소피아가 16살이죠. 아들 가족과는 차로 2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미국에 온 이유는 단순했어요. 손주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길 바랐고 나중에 우리도 가족들과 가까이 지내고 싶었거든요. 한국에서 모은 돈과 아파트 두 채 판 돈으로 여기 와서 자리 잡았습니다. 브라이언이 명문 사립대학에 다니는데 1년에 15만 달러가 넘는 등록금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어요. 소피아도 사립학교 다니고 있고요. 사실 우리 수입으로는 부담스럽지만 손주들 교육만큼은 아끼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브라이언 대학 2년간 3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소피아 사립학교 비용까지 합치면 매년 우리 저축에서 상당한 금액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도 손주들이 훌륭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 뿌듯했죠. 아내는 식당 일이 힘들다고 하지만 손주들을 위해서라면 참겠다고 해요. 저도 나이가 들어서 경비 일이 쉽지 않지만 가족을 위해서니까 기꺼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3월 제 68번째 생일 때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 집에서 생일상을 차려줬는데 제시카가 저에게 선물을 주더라고요. 포장도 예쁘게 해서 뭔가 했는데 열어보니 마트 할인 쿠폰이 한 묶음 들어 있었어요. 그것도 10달러, 20달러짜리 쿠폰들이었죠.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68번째 생일인데 할인 쿠폰이라니요. 아들이 민망해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아버지, 제시카가 아버지께서 전략을 좋아하신다고 해서. 이렇게 변명하는데 솔직히 기가 막혔어요. 물론 저희가 절약하며 사는 건 맞아요. 하지만 생일 선물로 할인 쿠폰을 준다는 게 말이 되나요? 더구나 우리가 손주들 교육비로 매년 얼마나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아내한테 말했더니 아내도 섭섭해했지만 그래도 며느리 나름대로 생각해서 준 거 아니겠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사실 제시카와는 예전부터 마음이 안 맞았어요. 한국 음식은 냄새 난다고 싫어하고 한국어도 배우려고 하지 않고요. 우리가 손주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치려고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돈이 필요할 때는 언제나 우리를 찾죠. 브라이언 대학 입학할 때도 할아버지, 할머니 도움 없이는 안 된다면서 눈물까지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꺼이 지원했는데 이런 식으로 대접받는다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어요. 이대로 계속 참고 살아야 하나? 돈만 대주는 ATM 기계 취급받으면서 말이에요. 아내와 밤새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이번엔 좀 확실하게 말해야겠어. 그래도 손주들은 죄가 없잖아. 손주들이 죄가 없는 건 맞지만 이런 식으로 무시당하면서까지 지원해야 하나? 결국 결정했어요. 브라이언 3년차 등록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민수야, 아빠가 할 말이 있으니까 집에 와라. 아들이 급하게 우리 집으로 왔어요. 얼굴이 벌써 굳어 있더라고요. 아빠, 무슨 일이세요? 브라이언 등록금 말인데 이번 학기부터는 우리가 지원할 수 없을 것 같다. 네? 갑자기 왜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너희 엄마가 내 생일 선물로 할인 쿠폰을 줬더라. 68번째 생일에 말이야. 아버지, 그건. 민수야, 아빠가 이렇게 무시당하면서까지 돈을 대줘야 하나? 아들이 할 말을 못하더라고요. 사실 아들도 제시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보였어요. 제시카한테 말해둬라. 우리도 사람이고 감정이 있다고. 돈만 필요할 때 찾지 말고 평소에도 조금은 신경 써달라고. 그날 저녁에 제시카가 아들과 함께 우리 집에 왔어요. 눈이 빨갛게 붓도록 울면서 말이에요.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몰랐어요. 앞으로는 좀 더 생각해서 행동해주면 좋겠다. 네, 앞으로 더 잘할게요. 그러니까 브라이언 등록금만은.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일단 이번 학기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우리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 뒤로 며칠 동안 제시카가 매일 전화했어요. 울면서 사과하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고요. 브라이언도 할아버지한테 직접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할아버지,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도 엄마한테 말했어요. 브라이언아, 할아버지가 너한테 화난 건 아니야.
하지만 서로 존중하면서 지내야 하지 않겠니?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제시카가 한국 음식 만드는 법을 아내한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미역국도 끓여보고 김치찌개도 해보고요. 어머니 이거 맞게 한 건가요? 아내가 가르쳐 주니까 열심히 배우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아버지라고 인사할 때 한국어로 하고요. 물론 발음이 어색하지만 노력하는 게 보였어요. 브라이언 등록금은 결국 절반은 우리가, 절반은 아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해결했어요. 완전히 끄는 건 아니지만 예전처럼 무조건 다 대주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확실하게 말한 게 잘한 것 같아요. 제시카도 변했고 가족 분위기도 더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가족 모임에서도 제시카가 딴 데 보고 있거나 핸드폰만 만지작거렸는데 지금은 대화에도 참여하려고 해요. 한국어는 아직 서툴지만 영어로라도 우리와 이야기하려고 노력하고요. 얼마 전에는 제시카가 직접 한국 마트에 가서 재료를 사와서 잡채를 만들어줬어요. 맛은 좀 이상했지만 정성이 느껴져서 맛있게 먹었어요. 아버지 어떠세요? 응, 맛있다. 다음에는 간을 좀 더 세게 해봐라. 네, 알겠어요. 아들도 중간에서 스트레스 받던 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전에는 가족 모임 때마다 눈치 보느라 힘들어했는데 지금은 훨씬 편해 보여요. 손주들도 할아버지가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나 봐요. 브라이언이 가끔 전화해서 대학생활 이야기도 해주고 소피아도 학교 일 있으면 상의해요. 할아버지 저 이번에 수학시험에서 A 받았어요. 오 그래? 우리 소피아 정말 똑똑하구나. 사실 처음에는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닌가 걱정도 됐어요. 아내도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하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보니까 잘한 것 같아요. 서로 존중하면서 지내는 게 더 좋은 관계죠. 무조건 참고 희생만 하는 게 가족 사랑은 아니거든요. 제시카도 이제는 우리 생일 때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해요. 작년 제 생일에는 손으로 짠 목도리를 줬어요. 아버지께서 추워하시는 것 같아서 직접 만들었어요. 비싸지 않아도 정성이 느껴지니까 훨씬 좋더라고요. 아내 생일에는 예쁜 꽃다발과 함께 한국어로 쓴 편지를 줬어요. 틀린 곳도 많고 어색했지만 마음이 전해졌어요. 지금 우리는 예전보다 훨씬 편안하게 지내고 있어요. 제시카가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우리도 미국 문화를 받아들이려고 해요. 브라이언도 대학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인지 더 책임감을 갖고 공부하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 저 정말 열심히 해서 나중에 좋은 직장 구해서 빨리 갚을게요. 소피아는 이제 할머니한테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해요. 할머니 저도 한국어 할 줄 알면 할머니, 할아버지와 더 많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가끔 다른 한인 할아버지들과 이야기하면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요. 그냥 참고 살아야지 뭐 어떻게 하시는 분들께 제 경험을 이야기해 드려요. 한 번은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야 서로 이해할 수 있어요. 물론 모든 경우가 저희처럼 잘 풀리는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최소한 내 감정과 생각은 전달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야 진짜 가족이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있어요.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시당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감정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외롭고 서럽죠. 그런 마음을 가족이 헤아려 줘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해요. 요즘은 제시카가 한국 드라마도 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 드라마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이런 질문도 하고요. 아내가 한국의 가족 문화에 대해서 설명해주면 열심히 들어요. 미국과는 정말 다르네요. 그런데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를 이해 못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하죠. 지금은 가족 모임도 전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요. 제시카가 먼저 한국 음식 해보겠다고 하고 우리도 가끔 피자나 햄버거 시켜 먹자고 해요. 서로 맞춰가는 거죠. 브라이언과 소피아도 할아버지, 할머니와 더 가까워졌어요. 예전에는 의무적으로 인사만 하고 가던 아이들이 이제는 진짜 대화를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젊었을 때 어떻게 만나셨어요? 할아버지는 미국 와서 어떤 게 가장 힘드셨어요?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우리 이야기에 관심을 갖더라고요. 생각해보면 그 할인 쿠폰 사건이 오히려 전환점이 됐어요. 그때 확실하게 말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그냥 참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 불만은 계속 쌓이고 가족 관계는 더 나빠졌을지도 몰라요. 물론 처음에는 무섭기도 했어요. 이렇게 해도 되나? 가족이 깨어지는 건 아닌가? 하지만 진짜 가족이라면 이런 것쯤은 이겨낼 수 있어야 하죠. 지금도 가끔 제시카와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차근차근 이야기해서 서로 이해할 때까지 대화해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마음은 통하더라고요. 서로 노력하면 말이에요. 아들도 중간에서 훨씬 편해했어요. 아버지 이제 집에 와도 눈치 안 봐도 되니까 좋아요. 전에는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을까 싶어요. 요즘은 가족 여행도 함께 가요. 작년에는 그랜드 캐니언도 다녀왔고 올해는 라스베이거스 갈 계획이에요. 제시카가 먼저 제안했어요. 가족 모두 함께 여행 가면 좋겠어요. 여행 가서도 서로 배려하더라고요. 제시카는 우리가 피곤해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고 우리도 젊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정을 맞춰줘요. 가끔 다른 한인 분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그렇게 잘 풀렸어요? 사실 특별한 비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한 것뿐이죠. 물론 상대방도 변할 마음이 있어야 하지만요. 제시카도 처음에는 화났을 거예요. 왜 갑자기 이러시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왜 그런 마음이 됐는지 이해하게 되니까 변화가 시작된 거죠. 지금은 제시카가 다른 며느리들한테 조언도 해줘요. 시부모님들도 감정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조금만 신경 써드리면 돼요. 아내도 다른 시어머니들한테 말해요. 그냥 참기만 하지 말고 한 번은 확실하게 말해봐요. 이제 우리 가족은 예전보다 훨씬 진솔해요. 좋은 것도 좋다고 말하고 싫은 것도 싫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 더 편하더라고요. 가끔 과거를 생각해보면 아쉬워요. 더 일찍 이런 대화를 했다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요. 며느리와 시부모 관계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문화가 같아도 힘든데 다른 나라 사람이면 더 그렇죠. 하지만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충분히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요즘은 제시카가 한국 명절도 챙겨요. 추석이나 설날에 한복도 입어보고 전통 음식도 함께 만들어요. 서툴지만 정성이 느껴져서 고마워요. 브라이언과 소피아도 이제 한국의 전통을 이해하려고 해요. 세배하는 법도 배우고 한국 역사에도 관심을 갖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고향이 어디예요? 나중에 한국 가면 그곳도 가볼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뿌듯해요. 우리가 확실하게 말한 덕분에 손주들도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할인 쿠폰이 오히려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었다면 계속 불만을 속으로만 사겼을 테니까요. 그러면 가족 관계가 점점 더 나빠졌을 거예요. 이제는 생일 때마다 제시카가 정성스럽게 준비해줘요. 직접 만든 케이크도 구워주고 의미 있는 선물도 준비해요. 비싸지 않아도 마음이 담긴 선물이라 정말 기뻐요. 아내 생일에는 제시카가 아이들과 함께 파티를 준비해줬어요. 할머니 평소에 저희들을 위해 이렇게 많이 해주시는데 오늘은 저희가 할머니를 위해 해드릴게요. 이런 말을 들으니까 그동안의 모든 힘든 일들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가족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힘들 때는 정말 힘들지만 잘 풀리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죠. 우리도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서로 솔직하게 대화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갈 생각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가족의 소중함을 더 많이 느끼거든요.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한 번은 확실하게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물론 쉽지 않겠지만 그래야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우리처럼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